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3가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저는 일반식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반식이 뭐냐면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답이 없어요.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 적게 먹으면 보통은 내가 적게 먹었으니까 그냥 칼로리가 덜 들어오니까 내가 쓰는 거는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적응을 정말 잘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몸에서 에너지를 들 써버려요. 그걸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류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맨날 굶어 죽었다는 기록들 많이 있고, 맨날 흉년 들면 막 밥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유전자에 밥이 없을 때는 에너지 많이 쓰지 마, 에너지 줄여, 살아남아, 이렇게 하는 유전자에 그 기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야, 흉년인 것 같아, 음식이 없어, 에너지 쓰지 마, 이러면서 에너지 안 써버립니다. 안 먹으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쓰는 게 줄어드니까 이거 소용없게 됩니다. 처음에야 적게 먹으면은 적응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때 살이 좀 빠지죠. 그래서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다들 아실 거예요. 적게 먹으면 살이 좀 빠지다가 멈춰요. 더 안 빠져. 그거 왜 그럴까요? 적응한 거예요. 몸에서 적응을 해서 이제 거기서 더 적게 또 먹어야, 그래 또 더 빠져요.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어디까지 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요도 잘 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요, 줄어든 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는 줄이는 거는 빨리 잘하는데 늘리는 것도 빨리 잘 못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럼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 뭐 드시잖아요, 슝, 칼로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요요가 확 오게 됩니다. 요 문제 있죠. 그리고 또 운동에도 왜 살이 안 빠지냐, 굉장히 유명한 연구도 있는데,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미국민들에게 뭐 운동 요렇게 하세요, 뭐 이러면은 건강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고. 근데 거기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30분 하는 거랑 60분 하는 거랑 지방이 분해되는 게 2배 차이가 안 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운동한 거랑 60분 운동한 거랑 2배 운동했잖아요. 그럼 살 빠지는 게 2배 돼야 되잖아요. 2배가 안 됐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체중 감량 위해서는 그냥 일단 하루에 30분 운동을 일단 해라.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왜냐면 추가적인 이득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근데 일단 30분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힘들게 하려고만 하시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30분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고, 먹는 거는요, 적게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먹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듣는 바로는 이거예요. 원장님, 저는 의지력이 약합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애초에 의지력으로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수많은 요소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그러니까 칼로리 들어온 것만큼 살찌고 나간 것만큼 빠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연애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연애할 때도 여러분이 막 사랑을 막 줘, 무지막지하게 줘, 그대로 다 돌아왔나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다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연애하실 때도 여러분 엄청 잘해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잘해준 게 아니잖아.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몸에서 먹는 게 들어와도요, 똑같아요. 먹는 게 들어와도 이게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쓰는 거랑 내보내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연애할 때 똑같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를까?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왜 다를까가 한 가지라고 보통 좀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뭔가 하나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여러분 연애에서도 그 왜 나한테 사랑을 다시 안 줄까 생각해 보실 때 뭐 하나가 있던가요? 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았겠죠. 내가 뭐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뭐 경제력이 그런가? 내가 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과연 그거 정말 하나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팩트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이게 뭔가 내 외모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보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사람 뭐 취향의 옷이 아니었나 보다. 옷을 잘 못 입었나 보다. 솔직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찌고 빠지고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게 영향을 끼쳐요. 막 호르몬도 막 수백 개입니다. 호르몬도 막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읊어보기만 해도 뭐 렙틴, 그렐린, 펩티드, YY, 뭐 요새 위고비, 뭐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죠. 너무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 다 따져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뭐 당을 또 분해하는 거에 따지자면은 뭐 췌장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당 분해 능력, 뭐 신경 신호 전달, 위장이나 내장의 크기, 어떤 뭐 육모의 문제, 흡수는 얼마나 잘할 것인가. 정말 많아요 요소가. 이 요소들을 각각을 이제 다 의지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각각을 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서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서 렙틴, 그렐린 분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 올리고 이런 걸 조절한다든지 제 책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작은 요소들을 다 통제를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으시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읽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아 이걸 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한 걸 왜 몰랐지?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잘 해주시면은 알아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의지력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잘 짜주는 거고 그 시스템만 잘 짜주면 무노력으로도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제가 이 감량혁명에 나오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운동 그냥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뭐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할 것도 아니에요. 걸으시면 됩니다. 또 포인트 밥 먹자마자 하시면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오를 텐데 먹자마자 걸으면서 조절을 바로 해줍니다. 바로 해줘버리고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돼서 몸에서도 좀 익숙해지고 자 운동은 일단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그 운동 그것만 하셔도 정체기 극복, 요요 방지, 근손실 방지, 건강 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기분도 좀 좋아지면은 기분 좋아서 덜 먹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저는 일반식 먹으라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딴 거 모르겠고 이거만 하시려면은 일반식만 하십시오. 자 일반식이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식 말씀드리면 자꾸 특식을 생각하세요. 짜장면, 탕수육, 족발, 마라탕, 마라샹궈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빵, 케이크 얘네는요 일반식이 아닙니다. 얘네는 특식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먹었을 때 일반식이 나오는데 걔네가 뭐냐면 영양사분들이 이 영양학적인 거에 맞춰서 나오는 게 일반식이에요. 그럼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그거 말고 가끔 병원에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오죠. 뭐 돈가스 나왔다 그러고 그럼 특식이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특식. 그러니까 걔네가 정말 특식인 거예요. 특식 말고 일반식을 드셔라. 그렇게만 해도 특식만 정말 빼도 살은 많이 빠집니다. 운동 별거 아닌 거 30분만 하시고 못하겠으면 그리고 요거 특식만 일단 빼시고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반식 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잠을 좀 주무세요. 제 시간에 잠을 안 자면요 뚱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날씬 호르몬이 적게 나와버려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못 먹게 해요. 왜? 뚱보 호르몬이 더 먹게 만들거든요. 날씬 호르몬은 배가 빨리 부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은 좀 잘 좀 주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한 가지 술만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술은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술은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방을 어디서 분해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딜까요?
뭐 심장, 뭐 신장, 간에서 분해합니다.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데 지방도 간에서 분해해요. 알코올부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먹었잖아요? 지방 분해를 안 해버립니다. 다 후순위로 다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술 먹었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술 빼란 말은 있는데 밥 빼, 떡 빼, 뭐 피자 빼 이런 말은 없어요. 재밌는 건 영어로도 있습니다. 비어벨리라고 영어로도 있어요. 딴 나라 말로도 술 빼는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 빼는 잘 없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 효과가 있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도 물어보세요. 예,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약을 지으려고 와서도 물어보세요. 효과가 있냐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정도 기전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기허예요. 기허. 이게 허약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허약한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른 게 허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살이 쪘는데 체력 떨어지고 되게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듣는 순간 난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게 기력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면 왜 또 살이 찌냐? 기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돼 버려요.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저희 한약에서 또 말하는 게 습담이 문제예요. 습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습담이 뭐냐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약간 붓는 거랑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것도 또 살찌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약으로 기호도 치료해주고 습담도 내보내고 배출하고 빼주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고 또 내열도 있어요. 내열이 뭐냐면 습담이나 이렇게 자꾸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는 열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열이 사실은 좋은 열이 아니고 나쁜 열입니다. 이게 때로는 화병처럼 그래서 자꾸 화가 나서 더 먹게 되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되는 내열도 좀 해결을 하고 마음도 좀 봐주고 이제 그런 약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질환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다이어트 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기허, 습담, 내열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3가지 외에 곡기승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곡기승 원기. 이거는 뭐냐면은 곡기, 즉 내가 먹은 게 원기,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먹었다는 거. 이건 이제 양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고, 양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원기가 타고난 게 이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리겠죠. 이런 분들은 약간 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 전부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전이고요. 여러분 동의보감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던 거 아시죠? 유네스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동의보감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 서적이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이 총망라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의보감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도대체 제가 동의보감에서 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보감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영역이 됐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국가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저도 영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에디토리얼 어시스턴트였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정말 많이 봤죠. 왜냐하면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던 내용 중에 비만에 관련된 내용 물론 좀 더 있긴 한데 가장 큰 거를 좀 따지자면 요 4개라서 요 4개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 안 찌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뭐 사실 간단하세요. 요 책 제가 쓴 거 여기서 저 보시면은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노력 다이어트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왜 무노력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면 이게 살 안 찌는 몸, 이게 결국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거든요.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고 그렇게 몸을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려는 건데 그게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하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력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을 건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무노력 다이어트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건드려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서 더 이상 살이 안 찌게 하셔라. 그렇게 하면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도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살이 안 찌는 몸으로 계속 체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지력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셔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그런 몸으로 바꿔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살을 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요가 또 오면은 그게 살이 진짜 뭐 진짜 두 배 찌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55kg였던 사람이 50kg로 뺐다면 이게 살이 다시 찌면 55kg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60, 막 70을 가버려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요요가 사실은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에서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체온이 돌아오듯이 당연하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이거 왜 그러냐? 체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몸에서는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정한 수준을 뭐든지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온 36.5도, 혈압도 70, 120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수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도 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이 다 없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거부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려고 싶어 해요. 그게 사실은 요요의 진실입니다. 몸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그냥 급속 감량, 막 빨리 빼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몸에다가 아예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거 안 돌아가도 돼, 너 이거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거야. 자, 내가 몸 상태 요거 바꿔 놓을 테니까 그대로 유지해 라는 그 유지 루틴을 정말 철저하게 몸에 짜 넣으셔야 되고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무노력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오고 문제가 잘 안 생기고 그냥 노력 다이어트, 노력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다 요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너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이 유지 중인 사람은 딱 가지고 있는 습관이 딱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 정말 자동화,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 들어올 때 불을 켜고 들어오듯이 자동으로 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직관적 식사. 이게 뭐냐면은 배고플 때 밥 먹고 배부르면 멈춰라 라는 너무 당연한, 정말 개들도 할 수 있는, 소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애기들도 합니다. 이거 한두 살 애기들도요 딱 먹다가 배부르면 멈춰요. 아시죠? 해서 멈춰요. 걔네 배 터지게 먹어서 배 터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안 그래요. 근데 애들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하는 거를 사람 어른이 못합니다. 목구멍까지 찼다 그러면서 먹어요. 계속 먹어요.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소화 불량이 올 때까지 먹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먹냐?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까먹었고, 왜 까먹었냐? 이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아무 때나 막 먹으니까 실제 배고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도 까먹다 보니까 그냥 배부름도 까먹고 그냥 아예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직권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일단 진짜 배고픔부터 찾습니다. 진짜 배고픔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원래 건강하게 생활하면 군대 가신 분들 이해도 하실 거고 학교 다닐 때 규칙적으로 식사하셨던 분들 이해하실 건데 규칙적으로 평소에 식사를 했다면 점심시간 되면은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요. 밥 때 되면 배고파요. 그게 영양소가 진짜 모자라서 생기는 진짜 배고픔입니다. 그때 딱딱 먹어주면 이게 생겨요. 자동으로 그게 생깁니다. 우리 뇌에 송가선의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자동으로 배고픔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픔이 형성이 되고 그때만 딱 먹게 되고 이 진짜 배고픔에 의해서 먹게 되면은 영양소가 어느 정도 차면은 배부름이 느껴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짜 배고픔, 그냥 아무 때나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면요 가짜 배고픔에 휘둘립니다. 가짜 배고픔은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불규칙하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으면서 왕창 먹습니다. 몰아 먹습니다. 폭식을 해요. 목구멍까지 차게 먹습니다. 왜? 스트레스로 먹었으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먹으면 만족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먹어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가 다 망가져 있으면은 사실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직관적 식사를 실천을 해서 계속 밥 먹다가 하면 일어나도 보고, 물론 저기에 뭐 식사 집중이라든지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배부른 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먹다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멈춥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하루 종일 식욕 조절도 잘 되고 혈당도 좀 안정될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에게 맞는 식단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꾸 말하는 내용인데 발토롱고 박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장수학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수학이 뭐냐면 오래 사는 학문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학문 막 그런 거 연구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요 분도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인종이든 그 인종이 문화적으로 계속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
대부분 수천 년을 먹어왔을 테니까 그 인종 유전자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거 아닌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소화기 질환, 뭐 크론병이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네 전통 식단을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토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은 아침 식사는 뭐냐? 밥, 그리고 반찬. 많으면 한 개, 뭐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그게 가장 낫습니다. 백미라서 부담되세요?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잡곡을 많이 섞어서 잡곡 뭐 20%, 50% 섞으셔가지고 현미랑 해서 탄수화물, 고급 탄수화물로 좀 챙겨서 드시고, 거기에 반찬, 나물이나 뭐 국, 콩나물국 뭐 하나, 밥 말아 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다?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먹냐면 저는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로 먹을 때도 있어요. 후라이로 먹기도 하고 뭐 장조림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물 한두 개 갖다 놓고 먹고, 아니면 김에 싸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밥을 좀 드시고 밥에 다른 거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찬 한두 개 해서 드시고 거기에 단백질까지 넣으면 더 금상첨화고, 나는 밥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면은 그러면 고급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뭐 그릭 요거트도 있겠고, 잡곡밥으로 뭐 주먹밥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요새 포케나 샐러드 같은 거에 해서 드실 수 있겠고, 채소 있고 과일 있고, 채소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더 잎채소나 줄기채소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그렇다 그럼 감자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면 되잖아요. 단백질,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유전적으로 박혀있는 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개, 할 수 있으면 단백질 꼭 추가해서, 단백질 반찬 추가해서 드시는 걸로 그냥 가볍게 드셔도 되고요. 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고급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거, 제가 말씀드린 뭐 그릭 요거트, 잡곡밥, 과일, 채소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요 되도록이면 좀 지방이 적은 애들, 지방이 적고 좀 더 단백질 위주인 애들, 뭐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뭐 요런 애들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오트밀도 나쁘진 않은데, 오트밀 이제 어떻게 먹냐 그리고 어떤 제품 먹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오트밀을 가장 좋은 거는 이 제품 중에 오트밀 우유에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려서 먹으라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원형에 가까운 애들, 가공을 좀 덜한 애들,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설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맛이 없으실 거예요. 오트밀을 만약 먹는 거라면 가공을 많이 안 한 걸수록 유리한 게, 가공을 많이 했을수록 얘가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권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야식 증후군이 일단 방지됩니다. 야식 증후군이 뭐냐면은 첫 번째 증상은 저녁이나 밤에 뭐가 자꾸 먹을 게 땡깁니다.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식은 먹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니까 수면의 질이 훅 떨어져요.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안 좋아집니다. 뭘 먹고 자니까 소화기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야식 증후군을 그럼 없애거나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을 먹으면요 야식이 덜 땡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몸에서 중간에 뭘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게 밤에 먹고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침을 먹어버리면 공복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먹었네? 야식 먹을 필요 없겠네? 하면서 야식을 덜 땡깁니다. 그래서 만약 야식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차라리 냉장고 넣어뒀다가 아침에 드세요. 차라리 정말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연구나 논문에서도 참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까지 아침 먹으라고 했잖아 라고 지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 많은 이 연구들이 서양권, 특히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먹는 아침이 굉장히 살찐 애들이 많습니다. 설탕 범벅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먹는 아침 생각해보면은 시리얼, 설탕 범벅이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설탕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그런 설탕 범벅인 걸 아침부터 먹으니까 하루 종일 혈당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좀 오르러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 있어요. 설탕 그냥 폭탄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너무 달달한 거, 너무 혈당 올릴 만한 거는 드시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운동을 식전해야 되냐, 뭐 식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유산소냐, 무산소냐, 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공복이랑 경복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공복은 아예
이게 배가 비어있는 거 공복, 빌공. 경복은 살짝 뭔가 먹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이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해요. 그건 맞고, 그런데 경복, 살짝 뭔가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근생성, 근육 생성에 좀 더 유리합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자, 이거랑 유산소랑 무산소 또 비교해 드릴게요. 유산소가 지방 분해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방 분해 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산소가 근육 생성에 좀 더 또 유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하면 보통 무산소의 운동 강도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복 유산소는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경복 무산소는 근생성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다이어트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냥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어느 하나 유리한 거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 뭐라도 하십시오. 최소 30분이라도 일단 걸어주시고 둘 중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든 식사 전이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진짜 다른 운동 아무것도 못했으면 정말 이것만 최선으로 해주셔라. 식후 산책 30분 요거만 기억해 주십시오. 식후 산책 30분. 왜 식후에 하는 게 좋냐면은, 식후에 하면은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혈당 조절이 좀 빨리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걸음으로써 바로 써버리면서 바로 혈당 조절을 즉시 도와줍니다. 이게 아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생겼을 때 예방하면 좋지만 생기자마자 바로 하면 제일 또 좋잖아요. 빨리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식후에 걷는 거 좋고, 또 왜 산책이냐,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후에 뭐 그러면 빨리 많이 쓰겠다고 가셔서 뭐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고 막 이렇게 체합니다. 다 체해요. 체하고 소화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산책만 하십시오.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주세요. 그리고 또 산책이 또 왜 좋냐? 기분 전환이 돼요. 기분 전환이 돼서 디저트 같은 것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분이 안 좋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달달한 거를 산책하면 기분이 전환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 산책. 그리고 왜 30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0분 운동하나 60분 운동하나 지방 분해되는 게 거의 똑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국가기관 단체에서도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물론 더 하셔도 좀 더 되긴 됩니다. 더 좋긴 좋은데, 최소한으로 딴 거 못했고 난 이거만 하겠다 하시면은 식후 산책 30분, 이거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먹는 방식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사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칼로리보다 사실 중요한 게 대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이 대사나 시스템 자체를 지방이 잘 타는 방식으로 바꿔야 감량이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고, 노력을 따로 많이 안 하더라도 무노력으로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인 거, 물론 책을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질, 설탕은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가 들어가요. 5리터면은 뭐 이런 물병으로 지금 이게 몇 밀리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50 정도 돼 보이네요. 자, 5리터면은 이거 20병 정도가 있어야 돼요. 20병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정말 많은 물량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있어야 될 설탕의 양이 손톱만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콜라 한 캔 드시면, 그 뚱뚱한 거 한 캔 드시면 설탕이 막 이만큼, 이 설탕 쳐보세요. 어디 검색에 쳐보시면 이만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빵? 나 단빵 안 먹어서 설탕 별로 안 먹는데, 파운드 케이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운드 케이크 별로 안 달달한 빵이죠. 약간 사각형 돼 있어가지고 별로 달달하지 않은 빵. 그것보다 크림빵이 훨씬 달죠. 근데 파운드 케이크요, 왜 파운드 케이크냐면 1파운드의 밀가루, 1파운드의 설탕이 합쳐진 거예요. 설탕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달달하지 않은 것도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딴 거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설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줄이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거 줄이고, 똑같은 칼로리도 그렇게 먹는 게 낫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밀 시퀀싱, 음식을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섬유질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오르는 게 조절이 됩니다. 탄수화물, 당질은 맨 마지막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이 빨리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섬유질하고 단백질, 섬유질, 단백질 먼저 드시고, 이 탄수화물, 당질은 맨 끝에 드셔라. 자, 그래서 고기 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고기하고 채소 먼저 먹고
냉면은 뒤에 먹는 게 유리한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살이 더 잘 빠지는 몸으로 좀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먹는 음식 종류와 양은 똑같이 하고 먹는 시간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은 몸이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되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돼야 지방분해 통로가 열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지방분해 통로가 막혀요. 그것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방식, 어떻게 뭘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이 잘 타는 그런 방식으로 몸의 대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라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